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누군가의 시나리오일까요? 화려한 도심의 마천루와 매일 요동치는 주가지수,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전쟁들. 이 모든 거대한 흐름 뒤에 단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한 가문의 이름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로스차일드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둡고 좁은 유대인 거주 지역 게토의 한 모퉁이에서 시작됩니다. 오가는 사람조차 드문 그곳에 붉은 방패라는 뜻의 로트실트라는 간판을 내건 작은 골동품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그는 당시만 해도 그저 낡은 동전을 팔고 환전 업무를 돕던 평범한 상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당시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죠. 그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보가 곧 권력임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권력자들은 늘 자금난에 시달렸고 마이어는 그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짚어내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한 세대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금융제국을 세우는 것이었죠. 마이어는 임종을 앞두고 다섯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설적인 유언을 남기죠. 너희 다섯 형제는 흩어져라. 하지만 단 하나의 화살은 쉽게 부러져도 다섯 개의 화살은 결코 꺾이지 않는 법이다. 이 유언은 훗날 전세계 금융 네트워크의 시초가 된 다섯 화살의 전설이 됩니다. 첫째는 프랑크푸르트에 남아 뿌리를 지켰고, 둘째는 빈으로, 셋째는 런던으로, 넷째는 나폴리로, 그리고 다섯째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 다섯 곳에 박힌 이 다섯 개의 화살은 서로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왕들의 서신보다 빨랐고 국가의 첩보망보다 정교했던 그들만의 비밀 전령 시스템. 그것이 가동되는 순간 유럽의 모든 금줄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소나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일개상인 가문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유럽 왕실의 금고지기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만졌던 낡은 동전들 속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마법이라도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좁고 어두운 게토의 뒷골목에서 태동한 이 검은 그림자가 어떻게 전 유럽의 왕들을 발밑에 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부의 대물림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전략들은 무엇인지 이제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역사는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수면 아래 깊고 거대한 로스차일드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좁은 뒷골목을 떠나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5명의 청년들. 이들은 단순히 한 가문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각국 수도의 경제적 심장에 박힐 5개의 날카로운 화살이었죠.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아들들을 런던, 파리, 빈, 나폴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닌 세계 역사를 뒤바꿀 치밀한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9세기 초, 지금처럼 인터넷도 전화도 없던 시절입니다. 국가 간의 소식은 말이 달리는 속도보다 느렸고 정보는 곧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자신들만의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합니다. 형제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로 된 편지, 그리고 남들보다 수일은 빠른 전용 쾌속선과 전령들. 심지어 이들은 가문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천 마리의 전령 비둘기를 훈련시켰다는 설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향한 셋째 아들 네이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런던 금융의 중심지에서 금융의 나폴레옹이라 불리며 영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막내 제임스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루이 필리프 국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프랑스의 금고를 장악했죠. 나머지 형제들 역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고 본가인 독일에서 각국 정부의 뒤를 받쳐주는 거대한 전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각 나라의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 한 형제는 전쟁 자금을 빌려주고 다른 형제는 그 반대편 국가에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누가 이기든 로스차일드 가문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터가 이들 형제에게는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머니게임의 현장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유럽의 귀족들과 왕실은 이들을 유대인 고물상 출신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화려한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있을 때 그 의자 밑의 카페트부터 천장의 샹들리에, 심지어 군대 제복을 맞출 돈까지 모두 로스차일드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이죠. 왕들은 서서히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형제가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폭락시킬 수도, 국가 부도를 일으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주고받은 정보가 어떻게 한 제국의 운명을 단 하룻밤 만에 바꿔놓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5개의 화살이 가장 날카롭게 빛을 발하며 전 유럽의 불을 단 한 번에 쓸어 담은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 세계 역사를 바꾼 워털루 전투의 그날입니다. 모두가 전장에서 피를 흘릴 때 로스차일드의 전령은 소리 없이 영국 해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전령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어떻게 런던 증권거래소를 피바다로 만들고 로스차일드를 지구상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의 이야기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루. 전 유럽의 운명이 단 한 번의 전투에 걸려 있었습니다. 황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웰링턴 제후가 이끄는 연합군이 격돌한 이 현장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지만 동시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영국 런던의 증권거래소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모든 투자자와 귀족들은 숨을 죽인 채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폴레옹이 승리한다면 영국 국채는 종이 조각이 될 것이고 영국이 승리한다면 막대한 부가 보장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런던의 금융가를 지배하던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움직임은 기이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거래소의 기둥 옆에 무표정하게 서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전령이 숨을 몰아쉬며 도착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만이 보유한 전용 쾌속선과 비밀 전령망이 공식 정부 전령보다 무려 24시간이나 먼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승전보. 하지만 네이선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지고 있던 영국 국채를 사정없이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판다! 영국이 졌다! 나폴레옹이 승리했다! 공포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영국의 국채 가격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영 제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대리인들을 내세워 바닥까지 떨어진 국채를 헐값에 모조리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부의 공식 전령이 런던에 도착해 영국의 승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휴지 조각이었던 국채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단 하룻밤 사이에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지금의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게 됩니다. 영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자산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것이 바로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쇼트 스퀴즈이자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 금융의 정점에 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극적인 승부수 뒤에 더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간에는 로스차일드가 단순히 정보를 빨리 얻은 것을 넘어 시장의 공포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왜 패배의 연기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그날 벌어들인 돈은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음모의 결실이었을까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히 돈 많은 상인을 넘어 한 국가의 생사 여탈권을 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이 장악한 것은 영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화살은 유럽 전역의 왕실로 향합니다. 왕들의 목줄을 죄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진정한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과연 그들은 그 막대한 자금력으로 세상에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개별 가문의 부를 넘어 전 세계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더 거대한 음모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워털루의 전설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더 이상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유럽의 6번째 제국이라 불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영국의 국왕, 프랑스의 황제, 오스트리아의 황실이 모두 단 한 가문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들이 금고를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군대가 징역할 수도 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전쟁과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죠.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의 불길 속에 철도를 깔고 운하를 파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정부는 어디에도 없었죠.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소를 지으며 제안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대신 당신들의 국가 신용을 우리에게 담보로 잡으시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수에즈 운하 매입 작전입니다. 1875년 영국 정부는 이집트가 내놓은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급히 사들여야 했습니다. 인도와의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금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총리 디즈레일리는 한밤중에 네이선의 아들인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를 찾아갑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라이오넬은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400만 파운드, 지금의 가치로 수천억 원을 빌려줍니다. 영국이라는 대제국의 운명이 식탁 위에서 오간 단 몇 마디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전역을 잇는 철도망의 뒤편에도 어김없이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프랑스의 철도 왕국을 건설한 것도, 오스트리아의 광산을 개발한 것도 모두 로스차일드의 자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차를 타며 문명의 발전을 찬양했지만 그 기차가 달리는 철길 하나하나가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문에 지불해야 할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국채라는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 나라가 빚을 지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결국 이자의 명목으로 로스차일드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왕들은 화려한 궁전에 살았지만 실질적인 열쇠는 런던과 파리의 로스차일드 사무실에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국가가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스차일드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않았죠. 그들이 구축한 정교한 금융 네트워크는 한 국가가 등을 돌리는 순간 주변국들을 동원해 그 나라의 경제를 고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곧 무기가 되는 세상, 그 칼자루를 로스차일드가 쥐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 가문의 거대한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 우리가 타는 기차, 우리가 내는 세금까지 모두 그들의 손바닥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번져갔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곧 기괴한 소문들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세계의 운명을 설계하는 그림자 정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대를 잘 타고난 천재적인 사업가들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혹은 대중들이 만들어낸 가장 어둡고 자극적인 진실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보려 합니다. 로스차일드를 둘러싼 수많은 음모론,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돈이 흐르는 길목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이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꼽는 포브스 명단에 그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걸까? 수백 년간 전 세계의 부를 싹쓸이했다는 그들이 왜 현대의 억만장자 순위에서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진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로스차일드를 둘러싼 가장 거대하고 섬뜩한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명단에 없는 이유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명단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가장 널리 퍼진 소문 중 하나는 바로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FED의 배후에 로스차일드가 있다는 설입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권한을 국가가 아닌 특정 가문의 네트워크가 장악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 바로 이들이 서 있다는 주장이죠. 한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하면 누가 법을 만드는지는 상관없다라는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서늘한 선언은 이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완벽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모론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즉 두 번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내전조차 사실은 이들이 설계한 시나리오였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양쪽의 무기를 팔고 자금을 빌려주어 승패와 상관없이 국가의 빚을 늘리고 그 이자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논리죠. 심지어 타이타니코의 침몰이나 링컨 대통령의 암살 뒤에도 로스차일드의 금융제국에 대항했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다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도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자극적인 비난과 추측성 보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죠. 이 기묘한 침묵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독이 든 사과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일루미나티의 수장이며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은 이제 단순한 괴담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의 장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밀스러운 회의실에서 오가는 단 한마디가 내일 아침 당신이 마시는 커피값과 당신이 다니는 직장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오직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숫자와 금전만을 탐하는 냉혈한들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음모론만큼이나 화려하고 압도적인 또 다른 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황금보다 더 눈부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술, 그리고 전 세계 상류층의 기준을 바꿔버린 그들만의 은밀한 문화 유산들입니다. 이제 무거운 음모론의 옷을 잠시 벗겨내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화려한 요새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들이 누린 부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어두운 방 안에서 세상을 조종하는 차가운 금융가의 모습, 그것이 로스차일드의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가문이 가진 진짜 힘의 절반만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숫자로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취향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요새를 구축해
전 세계 상류층의 영혼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소위 로스차일드 스타일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압도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진 그들의 저택들을 상상해보세요. 영국의 와데스던 매너나 프랑스의 샤토드 페리에르 같은 성들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총동원된 인류 문명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들은 단순히 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족보다 더 왕족 같은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을 무시하던 유럽의 구귀족들을 발밑으로 불러 모으는 거대한 사교의 전장이었죠.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흐르는 금빛 조명과 벽을 가득 채운 거장들의 명화들.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귀족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빌려주는 돈뿐만 아니라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 그 자체를 선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전 세계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신의 한 수는 바로 와인이었습니다. 세계 5대 샤토 중 하나로 꼽히는 샤토 라피트 로실드. 이 와인은 단순히 비싼 술이 아닙니다. 권력의 상징이자 세련된 취향의 정점으로 군림하고 있죠. 19세기 중반 가문이 이 와이너리를 인수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의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로스차일드의 문장이 새겨진 와인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와인 한 잔을 통해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세계의 권력자들과 소통하며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수집한 방대한 예술품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부터 루이 14세의 가구까지 그들의 수집 열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박물관에서 보는 수많은 걸작 중 상당수가 원래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거실에 놓여 있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은 예술을 통해 가문의 역사를 신화로 만들었고 자신들을 단순히 돈을 만지는 상인이 아닌 인류 문명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 파티와 그들이 기증한 예술품들은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가문에 대한 반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정교한 이미지 전략이었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에서 오가는 웃음소리 뒤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자금 흐름과 정치적 미략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화려한 유산을 남기고 전 세계 경제를 손에 쥐었던 이들이 왜 현대의 자산가 명단에서는 그 자취를 감춘 것일까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이들이 수백조 원의 자산을 자랑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쌓았다는 로스차일드의 이름은 왜 유독 조용하기만 한 걸까요? 혹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 어마어마한 부를 어둠 속에 숨겨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 즉 사라진 자산의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그들이 포브스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진짜 이유, 그 소름 돋는 내막이 지금 밝혀집니다. 매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 중 하나는 바로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억만장자 순위입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같은 이름들이 수백조 원의 자산을 과시하며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제국을 건설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은행과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유럽 전체 부의 절반을 소유했다는 그들이 현대에 와서 갑자기 평범한 중산층 가문으로 전락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명단 자체가 거대한 기만일까요? 여기에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수백 년간 제국을 유지해온 가장 소름 돋는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부는 공격받기 쉽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창시자 마이어 암쉘은 임종 전 가문의 자산을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이며 자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지도 말라는 엄격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수많은 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상태이거나 복잡한 지주회사 구조 뒤에 숨어 있어 외부인이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체 자산을 합산하면 최소 500조 원에서 많게는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금액이죠. 하지만 이 막대한 부는 단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문의 철저한 폐쇄성 아래 수백 명의 후손에게 정교하게 분산되어 있죠. 개개인의 자산은 포브스 순위에 오를 만큼 눈에 띄지 않게 쪼개져 있지만 그들이 가문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칠 때 발휘되는 경제적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부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투자를 받는 일반적인 은행이 아니라 전 세계의 초고액 자산가들만을 상대하는 프라이빗 뱅킹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소위 0.1%의 돈을 관리하며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순위 경쟁에서 물러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순위에 오른 부자들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부자들의 부자로 군림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투명성이란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안개 속에 숨김으로써 대중의 시기심과 정부의 규제, 그리고 역사적 풍파로부터 가문을 보호해왔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이름을 신문에 내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철칙은 오늘날 디지털 데이터로 모든 것이 기록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왜 자산을 숨기는가? 그 은밀한 자금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로스차일드 가문이 역사에 남긴 그림자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 거인의 발자취가 현대 금융 시스템에 남긴 지울 수 없는 낙인과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후의 메시지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2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둡고 좁은 뒷골목, 그곳의 낡은 골동품 가게에서 시작된 붉은 방패의 전설은 이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되어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탐욕스러운 자본가라 비난하고 누군가는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라 부르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설계도 위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문이 깊게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역사에 남긴 가장 거대한 그림자는 단순히 쌓아 올린 금괴의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자본에 길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와 신용이 어떻게 총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국제 금융 네트워크,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 기법들. 이 모든 현대 경제의 문법은 사실 200년 전 로스차일드 형제들이 주고받았던 암호 편지와 비밀 전령들의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를 만든 거인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합니다. 한쪽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천재적인 사업가로서의 경외심이, 다른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죠. 그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불을 키웠고 왕조가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도 가문의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비밀은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결속과 비밀 유지라는 가문의 철칙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전광판에는 쉴 새 없이 숫자들이 오르내리고 국가 간의 거대한 자금줄이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과연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200년 전 마이어 암쉘이 설계한 거대한 금융의 톱니바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로스차일드 가문, 그들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박수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역사의 뒷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줄을 쥐고 극 전체를 조율하는 연출가가 되기를 선택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베일에 쌓인 차에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행보는 훗날의 역사가들에게 또 어떤 미스터리로 기록될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그 손이 그려나가는 다음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지 우리는 여전히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숨죽여 지켜볼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확인한 통장의 잔고와 당신이 믿고 있는 경제적 자유, 그 모든 것 뒤에 드리워진 붉은 방패의 서늘한 기운을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로스차일드가 만든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